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 본잘본자 조경팀장입니다. 최근 청와대에는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 청원은 5월 18일 현재까지 무려 29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 지금처럼 남녀 성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남성만 징병 대상이 되는 것은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는 청원 내용.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처럼 남녀의 성평등을 위해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쓰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를 높이려 애를 쓰는 사회에서 남성들만 징병해서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성차별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 남자라는 이유로 청춘의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 그런 고생을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해야 하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만 군대에 징집되어서 고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바꿔야 돼. 미군이 모병제로 전 세계에 유지되는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 네. 미군이 만약에 의무병이라고 그러면은 미군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전쟁에서 참패하게 돼 있어. 네. 엄청난 대가를 주고 군인을 써야지. 네. 아니 20대 청년을 갖다가 돈 몇십만 원 주고 쓰면 그게 하루 일당도 안 되는 돈을 줘가지고 한 달을 보초서라면 누가 보초서요? 네. 자버리지. 이 청년들이 애국심이 생기게 해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2년 동안 근무하면은 적어도 돈 한 5천만 원은 집에 가져간다. 그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시 뭔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는 거. 우리는 형식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을 외정시대처럼 강제 징집이라는 이름으로 동영하고 있어.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제. 네. 북한밖에는. 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이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노동력과 시간을 보장하는 시대에 강제로 젊은 청춘들을 징병해서 데려다 쓴다는 거 굉장히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군 부대에 계셨던 한 관리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신병들이 들어오면 신병교육을 시키고 실전훈련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매번 신병들이 사고치고 고장내는 장비의 수리, 교체비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그렇게 신병들이 숙련되고 쓸만하면 전역해버리고 또다시 신병이 들어와 버리니까 부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모병제로 하는 게 오히려 군기강도 바로잡히고 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고 군 병사들의 책임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입니다. 자, 이렇듯 젊은 남녀들의 여성 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정치인들도 반응을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군대를 제대한 전역자들에게 3천만 원씩 주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지사는 대학을 안 간 젊은 청춘들에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들에게 1억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겠다,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어느 정치인들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진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게 여성을 군대에 보내자고 하면 여성들의 표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면 남성들의 표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일단 여성 징병제에 대해 말을 꺼내면 좋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을 군대에 보내자는 말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대표님은 나는 공약에 30년 전에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군대 가서 한 달. 한 달? 훈련. 한 달 훈련. 월급은 200만 원 주고 근데 한 달 훈련.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 지지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떡해? 아니지.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거는 의무적으로 한 달. 의무적으로 한 달만. 남자들도 군대 생활은 한 달. 모병제. 나머지는 모병제. 야, 모병제. 그러니까 이제 논산훈련소로 전부 여성이고 남성이고 나이가 되면 가서 한 달 동안 총기 쏘는 거, 수리탄 투척 이런 거는 여자들이 배워야 돼.
야.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여자들 훈련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야. 벌써 여성들이 남자 못지않아요. 야. 뭐 기관총 쏘고 다 해. 이거 우리가 큰 실수야. 야. 유사시에는 남편이 남편이 전쟁돼서 죽었는데 여자가 총이 있어도 못 쏴. 이건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성인들이 실패한 거 내가 다 수정해. 아하. 그래서 여성은 반드시 여성도 한 달 훈련 받아요. 군대 가야 된다. 여성들이 한 달 훈련 받으면 남자만큼 총도 잘 쓰고 수류탄도 잘 투지. 근데 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여성 남성 모두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훈련 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대단히 합리적이면서도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는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여자들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키는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대로 남자들의 징집만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한 달간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병 모집은 모병제로 한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은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라면 모두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웹툰에 있는 그 뷰티풀 군바리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병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방의 책임을 지겠다는 젊은 청춘들이 월 200만원씩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과거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죠. 아니, 나 때는 월급 고작 몇만원 받으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군복무 했었는데 지금 애들은 군입대를 지원해서 가게 되고 월급까지 200만원씩을 받아가네?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청춘을 나라에 바쳤던 국군 예비군 장병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허경영 총재님은 그 대가로 무려 3천만원씩을 지금으로부터 20년 이내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셨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제대한 20년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제대한 지가 20년 됐으면 네. 돈을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아, 모병제 시행하기 전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렇지. 제대 장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제대 장병들에게도 주지만은 옛날에 20년 전에 제대한 사람까지 소급해서 3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낙연 이제 그분도 뭐 제대한 장병들에게 3천만 원 주겠다고. 그 내 걸 그대로 모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대 장병한테 준다는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제대 장병은 없어. 군대가 없어지니까. 그렇네요. 모병제니까 제대라는 게 없잖아. 네. 그냥 그때는 옛날에 군대 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제대 징병제를 그대로 두고 제대 장병들한테 3천만 원 준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군인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제대 장병들에게 3천만 원의 빚을 국가가 지고 있는 거야. 그걸 나눠주니까 우선 순서가 국가에서 그 사람 생활 수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 아, 어려운 사람들 먼저. 부터 그게 3천 원씩 쫙쫙 나가. 우와, 네. 상류층은 나중에 받지. 중산층은 나중에 받는 거야. 네. 서민들은 누가 먼저 받을지는 모르지만 쫙쫙쫙 돈이 나오는 거지. 와. 괜찮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과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3천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일단 저는 대단히 좋습니다. 군 복무를 했던 남성들에게 돈 주는 거 가지고 남녀 차별이라면 태클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모했던 청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니까 나라에서. 모르고 지내왔지만 우리가 군대에서 소모한 시간과 흘린 땀, 고생을 생각하면 3천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은 알맞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와, 3천만 원이면 소나타가 아니라 GV70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만큼의 돈이네요. 자, 그렇게 3천만 원씩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던 과거 군 장병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있냐는 것이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허경영 총재님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년 처음에는 한 10년 된 사람, 그러니까 10년까지 있는 사람을 서너 번 잘라서 네. 매년 한 200만 명씩
3천만 원씩 논아주거든. 그러니까 100만 명을 줄 경우에는 30조거든. 그래서 그것이 매년 잘라서 10년이면 10년. 그 몇 년 안에 3천만 원씩을 다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 나오는 대로 1년에 몇십 조씩 탁탁 끊어 나가다가 갚아 나가면 되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주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주고. 올해 여유 있는 사람들도 주긴 주는데 일단 그런 사람은 처음에 주는데 채권으로 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하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전체에 20년 된 사람들은 채권이 다 나가지. 그 채권을 나가 돈이 단계적으로 나가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3천만 원 확보한 거야. 나는 이 장병들에게 대한민국 군대를 제대한 사람은 다 주겠다. 3천만 원씩을. 그 대신 20년까지는 먼저 주고 3천만 원 대통령이 되면 일시불로 주고 그 20년 이상 된 사람은 그 다음 차례를 주겠다. 이렇게 내가 이제 공약을 했더니 며칠 딱 5일 있으니까 이낙연 씨가 제대하는 장병들에게 뭐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혹은 내 말에 그대로 뭐 옮겨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내가 하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동안에 군대 가서 월급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는 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100만 원씩 계산해서 3천만 원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여권의 주자들이 얘기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퓰리즘 그 사람들 포퓰리즘 왜 그게 포퓰리즘이냐 하면은 나는 세수를 70% 줄여요. 나는 월급 안 받고 국회는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거기 뭐 1조 8천억 1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임금비로 그거 없애요. 그냥 나는 무슨 말이냐면 예산의 70%를 줄인다는 단계가 들어있어요. 550조에서 400조는 무조건 국민한테 준다. 들어있는데 여야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뭘 준다. 전부 포퓰리즘이야. 그러자 여쭤볼 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 그래서 나는 재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 재원을 아껴가지고 국민한테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걔네들은 있는 재원을 줄인다는 말은 없어요. 대책 없이 그냥 주겠다. 이건 뭡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야. 그러나 국민들은 내가 뭐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줄 알아. 나는 400조를 줄여서 줍니다. 국가는 150조만 쓰고 155조만 쓰고 400조를 국민한테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기타 수입이 있어요. 세금을 36가지를 한 가지로 줄여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0조가 생기고 또 이 과세 특례자를 500만 명을 만들어요. 특수한 일반 과세 특례자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또 한 100조가 늘어나고 또 교도소를 거의 다 없애고 하나만 놔두고 구치소만 남겨놓고 교도소를 없애요. 그러면 1년에 벌금형 재산 비례 벌금형을 하면 또 100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400조가 더 늘어나서 1년에 800조의 재원이 만들어져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재원이 800조가 있으니까 포퓰리즘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고 지금도로는 세수 그 550조에서 하나도 전략하는 건 없고 또 거기다 업을 시키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퓰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모방하는 건 좋은데 전략이 없어 거기에. 요즘은 정치판이 허경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은 얼마 주겠다, 무엇을 지원하겠다 하며 선심성 지급 공약들이 난무하는 시대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장 예전부터 가장 많은 돈을 주겠다고 가장 확실히 말해오던 사람을 뽑으면 돼요. 아니 적어도 1000만원 준다는 사람이 600만원이라도 주지 30만원 주겠다는 사람이 줘봤자 얼마 주겠어요. 여기 두 부류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가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이제 와서 표심을 잡겠다고 선심성 지급 공약을 외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과연 이 중에서 포퓰리즘 정치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국가 살림을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필 정치인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그리고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만과 당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